그 지금 그동안은 좀 대통령 선거라는 게 중앙 정치권 이야기여서 강원도는 좀 소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 지난 5월 27일이었죠.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면서 좀 강원도에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좀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선언한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이광재 의원 그날 이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만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요. 사람 중심의 정치, 그리고 국민 행복, 과학기술의 진보, 새로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뭐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 경쟁자들이에요. 네. 경쟁자들이 다 참석을 했고 현역 의원이 64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네. 어떤 새 과시에는 분명히 성공을 했고요.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는 화제성 있는 인물들도 참석을 해서 어쨌든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게 누가 봐도 오래 준비한 거 좀 굉장히 멋있게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핵심을 든든한 나라로 잡았더라고요. 든든한 나라. 그러니까 전 잘 잡았다고 봐요. 지금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 3박자를 하겠다. 굉장히 저는 타이밍이 맞았다고 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광재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잠재되어 있는 대권주자, 잠룡 뭐 이렇게 그렇죠.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할 사람이 그렇죠. 했구나라는 분위기가 더 만연했던 것 같아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역시 예정대로의 행보를 가고 있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딱 이광재 의원 하는 걸 보면서 시선 잡기에 되게 훌륭한 그렇죠.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 지금 빅3라고 불리는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그 같은 당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분들과 좀 다른 정책들을 좀 낸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부회장 그렇죠. 이회재 의원 사면론을 좀 거론을 했고, 종합부동산세도 좀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뭐 정파를 떠나서 아니면은 뭐 시대적인 흐름을 좀 고려한 선택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하신 대로 뭐 선생님께서 광재형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걸 보면서 네. 저희가 요즘 세대 간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뭐 40, 50대 꼰대다, 뭐 아니다, 이거부터 이미 되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걸 허무는 행보들을 같이 겸해서 가면서 시선 끌기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훌륭한 선택들을 하고 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포인트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번에 선배님도 이번 출마 선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방송에서 네. 이제 역사 전환의 꼭지점에 음.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일단은 올 것이 왔구나. 어. 뭐 준비 굉장히 오래 네. 동안 해왔고 그때 네. 뭐 역사 전환의 꼭지점을 얘기했던 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지율이 사실은 높진 않아요. 높진 네. 않지만 플랜에 맞춰서 정확히 준비해온 과정들을 볼 때 뭐 반등의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자리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을 했잖아요. 뭐 경쟁자인데도 참석한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저는 굉장히 함의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의 뭐 관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문율 같은 건데, 네. 어떤 대선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대선 후보가 그 자리에 안 와요. 그게 관례예요. 왜? 네. 혹시 이 사람에게 집중된 스포트라이트가 이쪽에 갈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이광재 지사가 하는데 이낙연, 정세균 왔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왔다. 만일 안 왔지만 네. 그러면 기자들이 그쪽 관심 쫙 쏠려가지고 막 배경을 묻고 취재하다 보면 정작 이 사람이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건 묻히거나 빛이 바랄 수가 있어서 안 오는 게 맞는데, 이재명을 지사를 제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정세균, 이낙연 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전에 조율됐구나라는 약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이재명 전선의 구축에 이광재 지사가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제가 그 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어쨌든 제가 반이재명 전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1차 투표가 있고 2차 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투표 때 컷오프가 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결선에 올라가더라도 1, 2위,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50%를 하는 당원 단계가 그렇대요. 50% 과반을 못하면은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위가 안 된 사람들의 나머지 사람들의 굉장한 연대가 필요하겠죠. 그걸 염두에 둔 대권 후보에 참석했던 의미가 아니었겠나. 두 명의 유력 대권 후보가 온 것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뭐 경선 연대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일 결선 투표에서 1위를 하지 현재로서는 지금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광재 지사가 저는 어떤 식으로든 빅3로 지금 구분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유의미한 근사치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 교체, 세대 교체가 지금 상당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광재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번 경선은,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대 이광재 한다고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본인이 여기에 말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가진 것 같고 자기는 윤석열만 무조건 때리고 있습니다.